한국산업기술대라고 시흥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공대 중심의 대학이고요. 제가 소속돼 있는 과는 나노 반도체 공학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에게 영어라는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본인들이 만든 시제품이 있습니다. 연구한 시제품. 그래서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광학 쪽으로 LED,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에 연구한 거를 졸업할 때 영어로 발표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졸업할 때 제가 또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뭐 삼성이나 아니면 SK 하이닉스나 또는 그 반도체 회사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에 많이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영어로 인터뷰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인터뷰 또는 또 자소서나 이력서를 다 영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걸 제가 다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어떤 공부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식으로 저도 어느 정도는 반도체 공정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신소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더 제가 또 공부를 했고요. 알아야 학생들을 더 잘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지금 저도 어떤 융합이라고 할까요? 이쪽 분야를 우리는 ESP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English for Special Purpose라는 영역인데요. 특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4가지 스킬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특정 목적, 간호학과면 간호학과 학생들, 아니면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영어가 따로 있듯이 저희는 공학 중에서도 이 나노 광공학 이쪽 학생들의 특화된 영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조금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많이 학생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제가 영어로 요즘에 영어 영문학과, 그 다음에 뭐 영어 교육과, 전반적으로 문과가 취업이 안 된다라고 우려를 하면서 학생들이 진학을 머뭇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됐으면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이 영어 영문과나 영어 교육학과를 온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성적이 좋은 학생 중에는 영어를 좋아해서 성적이 좋은 학생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공부의 일환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성적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노력과 성실로서 이뤄낸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좋아하지 않는다면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면 계속 영어로만 책을 읽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하는데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가 2가지로 나뉩니다. 영어 영문학과가 있고요. 영어 교육학과가 있습니다. 자, 영어 영문학과도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영어과가 있고 영어학이 있고 영문학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영문학과는 거의 영문학이 더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 소설, 드라마 이런 것들을 읽고 분석하는 겁니다.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해야 되고요. 왜 작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문학끼리 비교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좋아해야만 이 영어 영문학과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교육학과, 영어 교육학과는 영어 영문학과에서 배우는 것들도 조금씩 배우기는 하지만 여기는 교육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그 다음에 심리학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교수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학, 그리고 또한 가르치려면 문학 쪽보다는 이제 어학 쪽이 더 많이 요구가 됩니다. 문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면 아무래도 문학 쪽보다는 이제 어학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간 어학은 약간 이과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석하고 하는 걸 좋아하며 언어 자체를 분석하는 걸 좋아하시면 영어 교육학과, 그리고 문학을 좋아하시면 영문학과,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성이고 또 하나는 융합성입니다. 확장성이라는 말은 영어를 하면 다른 거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필요하는 곳은 다 쓰일 수가 있고요. 아주 전문적인 분야 말고는 의학 같은 다른 모든 분야는 의사소통을 하는 곳은 다 필요하고, 그것도 글로벌한 곳이라면 당연히 영어는 필요하겠죠. 주변 사람들의 예를 든다면 제 친구들 중에는 외국계 은행, 항공사, 그리고 대기업, 아니면 언론 쪽 그 영어를 기사화하는 그런 뭐 신문사라든지 외신 기자, 뭐 다양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 말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융합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영어만 가지고는 안 돼서 요즘 영어 영문학과 학생들은요, 복수 전공 아니면 부전공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함께 하다든지 아니면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어문학을 또 해서 뭐 중국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합니다. 좋은 사례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교수이신 남호성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시고 영어학 쪽에서도 음성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일대학교를 가셔서요, 전자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셨고, 그리고 음성학 중에서도 음성 인식이라는 그런 기술, 그 공학을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영어 영문학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진정한 그 영어 영문학과가 미래에 필요한 그런 학문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특히 그분이 그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 기억에 뇌리에 꽂힌 것이 융합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결합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냥 단순히 대충 알아서 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융합이 되려면 한 사람이 그 두 분야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저는 영어 영문학과 또는 영어 교육학과가 갈 수 있는 길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어 공부하시면서 왜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아마 이런 생각 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게 언어라던데 영어 공부 매일 하려고 마음먹으면 작심삼일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공부 시작하면요, 이틀 하고 하루는 쉬게 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이틀 하고 쉬시고요, 다시 또 시작하시고 또 이틀 하고 쉬시고 오뚜기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쉽고 빠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질문도 합니다.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단언컨대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람마다 러닝 스타일이 다릅니다. 들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움직여야 되는 학생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집중이 더 안 돼요.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쓰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내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 것을 찾으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겠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보면 이때 내가 제일 잘 되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나의 영화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스펠링 비 컨테스트라는 건데요. 단어 스펠링을 외우는 그런 시험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 흑인 학생이었어요. 흑인 여학생이었는데 그 어려운 그 라틴 베이스의 이런 어휘들은 길고 어렵습니다. 그 스펠링을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결국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줄넘기예요. 그 학생이 줄넘기를 하면서 암기를 했더니 그게 기억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했을 때는 못 외운 단어가 줄넘기 하면서 너무나 잘 외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결국 챔피언십을 먹었는데요. 바로 이게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노출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가 됐던 팟캐스트가 됐던 저도 지금 제가 영어를 자꾸 잊지 않고 그것을 킵업하기 위해서 저 아침마다 출근길에 영어 라디오를 듣고 그래서 영어 방송을 듣고 그럽니다. 저도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키에다 집어넣고 그러고 외웁니다. 자, 그렇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를까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영어를 즐거워하고 다 잘하고 그런데 성적만 안 좋다면 저는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 해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 필기를 잘 하셔야 되고요. 바로 복습을 하시고요.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한 것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거는 선생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를 질문했지만 한 1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하시면 언젠가는 영어와 친해지지 않을까요? 예,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준비해 왔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서머리라면 요약을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키포인트를 상기시켜 드린다면 영어를 공부하지 마시고요. 영어랑 노세요. 즐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어로 영화도 보시고 영어로 음악도 듣고 광고도 접하시고 책도 읽고 잡지도 보고 하세요. 쇼핑도 영어로 해보세요.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소리와 함께 기왕에 노는 거 눈과 귀를 같이 사용하시면서 노시고요. 그리고 영어는 융합이다. 영어를 하시면서 융합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또 능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는 누군가의 독점이 아닙니다. 어떤 미국인이나 영국인의 독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들만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재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그 나라 문화에 속국이 되는 거 아닌가. 그 언어를 그래서 싫어하는 학생들도 간혹 제가 만납니다. 그런데 BTS를 한번 보세요. 그 영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장점과 또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그 탤런트를 영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기원하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